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레버입니다. 베트남에 왔다면 북한 기록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제복을 입은 공안이 자주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흡사 제수들을 감시하는 교도관을 보는 듯한 딱딱한 표정의 공안을 볼 때면 새삼 다시 한번 이곳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찰의 이미지는 민중의 지팡이인데요. 베트남 공안 역시 한국과 비슷하겠지 하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베트남 공안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권한이 막강한데요. 외국이라고 해이해진 마음에 사소한 말다툼이나 몸싸움 등의 경범죄라도 베트남에서 저질렀다가는 철창 속 구금은 물론 큰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베트남에 왔다면 이곳이 바로 공안의 나라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공안 입국심사대 앞에서 다들 공안 그 특유의 거만한 행동과 제압하려는 듯한 눈빛으로 위아래 훑는 듯한 불쾌한 기분은 베트남에 왔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입국심사대에 있는 그들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거슬렸다면 외국인이 알아듣든 말든 베트남어로 큰 소리로 몰아세우며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곳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교통공안에게 삥을 뜯기거나 각종 행정처리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대놓고 뒷돈을 요구하는 것을 적어도 한 번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특히나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많은 분들이 공안들한테 삥 뜯기는 것에 이젠 정말 치가 떨린다고 할 정도로 그 악명이 자자합니다. 겉에서 보면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도대체 베트남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은 베트남 공안에 대해 집중 공략합니다. 자, 그럼 믿고 따라오시죠. 출발합니다. 베트남은 요즘 한국에서 워낙 많이 왕래하는지라 한국인에게 친숙하게 보여도 우리와 엄연히 다른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베트남 공안의 역할은 생각보다 무척 광범위한데요. 우리가 아는 경찰의 주요 임무인 치안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을 넘어 베트남 공안은 인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앞장서는 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현지인들은 순종적이고 친절한 것과는 달리 대부분 공안들은 누구를 잡아먹을 듯한 무서운 표정으로 바로 널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 무척 인상 깊은데요. 수도인 하노이와 호치민은 물론 작은 관광도시라고 하더라도 권위적인 제복을 입은 공안들이 시내 곳곳에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전체 수는 2024년 현재 13만 명 정도로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약 394명 정도인데 반해 베트남 공안의 수는 그 배가 넘는 30만 명 정도로 인구가 1억 명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공안 1인당 담당 인구는 333명으로 한국보다 오히려 60명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공안 숫자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세 가지 공안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현지 교민들이 흔히 노랭이라고 부르는 교통공안입니다. 헬멧이나 차량 등에 CSGT라고 표기되어 있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곳 교통공안 눈빛을 보면 친절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고 너무 더워서 살짝 맛이 갓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같이 고압적이고 거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히 그렇게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한국 경찰과는 달리 도로에서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허가 없이 근무자의 개인 판단하에 현장에서 긴급 체포 권한이 있으며 범칙금을 통해 본인이 직접 즉결 행정 심판도 가능합니다. 또한 오토바이나 차량을 현장에서 즉시 압류할 수 있으며 수틀리면 합법적인 폭행도 가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 이제 눈을 왜 그렇게 뜨고 다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다음은 현지에서 초록이라고 불리우는 사법 경찰입니다. 역시 눈빛이나 행동이 전혀 친절하지 않은데요. 시민 일선에서 각종 치안 유지나 행정적인 경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교통공안에 꿀리지 않는 막강한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으로 치면 경찰, 검찰 수사관, 교정본부, 교도관의 권한 전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 불명하고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바로 경찰서의 유치장이나 교도소로 직접 구속시키고 수사를 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요.
베트남도 검찰이 구형하고 법원이 판결하는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판결하기도 전에 공안이 구속시켜 수사하는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공포스럽습니다. 최종 법원 판결에서 징역 5개월이 나왔지만 그 전에 이미 공안 구속 수사 기간이 2년 가까이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공안계의 최종 보스 경찰 기동대입니다. 검은색 전투복 같은 차림으로 개인화기 AK 소총을 들고 다니는데요. 역할은 경찰, 검찰, 군원병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공안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 직결 심판이 가능하며 위에 노랑, 초록 공안이 가지고 있는 권한 말고도 초필살기로 현장 직결 총기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한마디로 들고 있는 총이 장난감 총이 아니며 수틀리면 쏴 죽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군경찰, 보안위원 등 기타 많은 종류의 공안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처럼 경찰한테 눈을 왜 그렇게 떠? 하고 기분 나쁘다고 베트남 공안과 몸싸움을 하거나 개기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음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는 외국이라 착한 내가 참는다 하고 가급적 공안을 자극하지 말고 순순히 지시에 따르길 추천드립니다. 특이점은 베트남 역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안이 법과 주어진 권한을 초월하여 집행하더라도 베트남에서는 이를 묵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또한 법을 해석하는 공안의 재량이 워낙 넓다 보니 같은 사안이라도 정확한 기준이 없고 어떤 공안한테 걸리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도 들쭉날쭉하여 이는 뒷돈을 부르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려면 행정기관의 결정이 꼭 필요한데요.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 일정이나 계획보다 진행 속도가 늘어지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중국에는 관시가 있다면 베트남에는 정감을 의미하는 띵감이 있는데요. 시간도 돈인 만큼 수많은 사업이나 기업이 베트남 행정기관으로 인해 한없이 늘어지는 기간을 줄이고자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음을 제공하여 그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베트남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비밀입니다. 언제 어느 단계에서 공안이 돈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은 항상 뒤로 줄 달러를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할 정도인데요.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는 재수 없으면 단순히 공안 눈만 마주치더라도 의심을 하여 잡힐 수가 있어 가급적 공안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게 험한 꼴을 당하지 않는 핵심 팁입니다. 돈이 있어 보이는 오토바이를 일부러 붙잡아 헬멧 착용 방식을 꼬투리 삼는다거나 면허증 소지 여부를 불시에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오토바이를 압수하여 트럭에 실으려고 하는데요. 차량인 경우 외국인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잡는다거나 트렁크에 일반적으로 놓치기 쉬운 삼각대나 소화기 유무 등을 빌미로 잡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를 실제 직접 당해보면 외국인으로서 말도 잘 안 통하고 원하는 뒷돈을 안 주면 오토바이를 갑자기 빼앗기는 상황에 겁이 덜컥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뒷돈 요구에 좋든 싫든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분위기가 업이 되어 자칫 옆 테이블과 실랑이가 벌어진다거나 술시중을 드는 아가씨 행동이 거슬려 목소리가 커지면 외국인한테 개겨도 손해볼 거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현지 아가씨는 적반하장식으로 금세 돌변하는데요. 일단 몸싸움이 났다면 밖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짠 하고 공안이 나타나 현지인 편을 들기 때문에 이유불문하고 바로 범죄자로 낙인 찍힙니다. 거세게 항변하여 공안의 심기를 거슬리는 순간 공무집행 방해죄도 함께 뒤집어 씌워 가중처벌될 수 있어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안의 권한이 무척 막강하고 처벌 기준도 지맘대로라 아무리 사소한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자칫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가급적 화를 잘 참으시고 애초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인과 갈등을 초래할 만한 행동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베트남에서는 베스트입니다. 또한 제복색이 서로 다른 공안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식 단속기간인 경우가 많아 서로 돈 받는 것을 견제하기 때문에 평소같이 뒷돈으로 해결하려 해도 절대 받지 않고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제복에 공안이 함께 있는 경우 그냥 공안들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공안이 돈을 요구하거나 말거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안에게 한국 영사를 불러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자국제조약인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국인이 체포, 구금되더라도 영사 접견권이 보장되기 때문인데요. 만약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이 어렵다면 녹음이라도 꼭 해두시고 공안에게 자신의 구금 사실을 대한민국 영사에게 통지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영사를 만난다면 구금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논의하시길 바라며,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는다면 베트남 현지 변호사의 접견을 요청하거나 이와 연계된 국내 법무법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베트남 내에서 지역별로 영사의 역량이나 태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사가 개입하면 영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기가 쉽습니다. 베트남의 유일 정당 공산당은 아시다시피 일당 체제로 오랫동안 견제 세력 없이 소수 지배층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지금껏 국민위에 지배해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는 공무원 본인이 속한 내부 정치만 잘한다면 큰 문제 없이 자신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보다는 본인의 출세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 무척 쉬운 사회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타협 없이 공산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앙 집권적인 구조라 개인이나 기업은 단지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베트남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대화 타협보다는 일방적인 지시와 이에 따른 수능이 더 강조되는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에 의존하면서도 불만을 표출하면 위에서 바로 찍어 누르고 결국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애초에 나라 일 자체에 큰 관심이 없고 무신경합니다. 또한 야당이나 각종 사회단체 등 견제 세력이 없어 국민들은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 역시 없는데요. 권력 핵심층 역시 지배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해 국가 우월주의로 무장하여 국민위에 군림하는 모습이 국민 일선의 공안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특성이 시민들과 일선에 있는 공안들의 부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중앙정부가 공무원들의 부패 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단 걸리면 포도송이처럼 싹 다 훑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재질에 따라 사형까지 시키는 등 내부적으로 자정활동을 하고 있어 과연 베트남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베트남 공안 관련 수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므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저는 베트남 생활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